안녕하세요. 길령명리. 오늘은 제 7강 격국에 대해서 좀 배워볼 겁니다. 그 다음에 6합. 자, 그러면 격국은 부귀의 척도가 아니라 삶의 지향점, 또한 합의 본질은 친밀함이 아닌 답답한 굴레다. 격국의 세력을 판단할 때는요, 월지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시지, 일지, 연지를 보는 겁니다. 자, 실전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격국을 판단해 볼게요. 질문 배경. 격국이 재성격인지 식상격인지 헷갈리며 게임 회사에 다니는데 40대 요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한 사례입니다. 그럼 격국을 알려면요, 요 밑에 지장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장간에서 유금 밑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고요. 진토 아래에는 을목, 개수, 무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신금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재빠르게 캡처해 놓은 걸 보는 겁니다. 신금 밑에는 무임경이 있네요. 무임경. 그 다음에 술토 밑에는 신정무 이렇게 있어요. 신정무. 왜냐하면 격국은요, 지장간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장간이 여기 일간인 내 개수인데 여기가 임수잖아요. 근데 임수인데 천간이 이렇게 떠 있어요. 임수가 이렇게 만나네. 근데 같은 비겁끼리는 인정 안 합니다. 다른 사주명리 강의에서 뭐 양인격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저희 문파에서는 인정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무토잖아요. 토기운. 그런데 여기 천간에 토기운이 없어요. 그러면 얘 꽝. 그리고 이 경금이잖아요. 근데 천간에 금기운 없어요. 꽝. 이래서 월지 가지고는 격국을 못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예요? 시지 가지고 찾는 거예요. 시지. 시지에 여기 을목이 있네요. 을목. 이 을목이 천간에 누구랑 만나요? 투출되어 있죠. 천간에 간목이 있어요. 아하. 그러면 이 사람은 목기운이 격인 거예요. 그러면 수일간한테 목기운은 뭐가 되겠어요? 목화토금수잖아요. 그러면 수일간한테 목기운은 뭐예요? 식상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격국은 식상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식상격이면 도대체 식상격 가지고 뭐 하는 건데? 자, 격국의 본질은요, 부귀영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삶에 지향하는 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욕망이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 뭐 이런 겁니다. 격국이라는 건. 그래서 격국을 돈을 얼마나 버는가? 또는 성공의 유무로 판단하는 것은 자평진전이라는 고전의 해석을 좀 오해한 것입니다. 격국은 그 사람이 인생에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즉 삶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틀인 겁니다. 그러면 방금 했던 그 명식처럼 식상격은 뭐냐? 과정 중심형인 거예요. 자신의 기술, 노하우, 노력을 통해 치열하게 먹고 사는 삶을 지향합니다. 뭐 지향한다기보다도 판이 그렇게 짜져 있으니까 요렇게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밤낮으로 메뉴를 연구하고 땀 흘려 손님을 맞아 대박을 터뜨리는 맛집 사장님이 이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서 뭐 월에 1억 매출 찍고 순수입이 뭐 수억씩 되는, 아니면 연 순수입이 막 2, 30억 되는 맛집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맛집에 계신 분은 돈 많이 버니까 제 성격이다? no. 식상격이라는 거예요. 식상격. 알겠죠? 그럼 제 성격은 뭐냐? 결과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 성격이 부정적으로 쓰면 게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수중에 돈은 없는데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돈이 최고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결과 중심형. 과정보다는 손에 쥐어지는 성과, 득실, 타산, 재물 그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종격이 있어요. 종격은 뭐냐 하면요, 자, 이런 사주를 봅시다. 임자, 무자, 개해예요. 그럼 이 사람은 토일간이고요. 여기가 전부 뭐예요?
수예요, 수. 근데 이 지지만 봐요. 지지 봤을 때 여기가 전부가 수기운이잖아요. 요런 걸 종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토일간인데 수가 뭐예요? 그러면 목화, 토, 금, 수니까 재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종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못 사주 가서 보면요. 어머, 수가 7개나 되네요. 당신은 엄청난 부자가 될 겁니다. 망합니다. 그런 사주 듣다가는. 예, 벌써 중화가 그냥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이 사람은 뭐냐면은 재성이면은 와이프이면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돼. 그리고 돈을 뭐 많이 번다기보다 그냥 이 사람이 가려고 하는 거는 돈에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뭐 큰 돈을 번다기보다는. 오케이? 요런 게 이제 종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격이라 해서 무조건 부귀를 누리는 대박사주가 아닙니다. 특정한 세력에 나를 내맡기는 삶의 방식일 뿐이에요. 특정 세력이 뭐예요? 이 사람은 수기운. 즉 재성에 내 몸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대운의 흐름이 이를 거스르면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명식 중에 밑에가 이제 똑같은 무토일간이었어요. 무토일간이었는데 이 밑에가 전부 토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비겁이란 말이에요. 전부. 그런데 여기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임수, 뭐 이렇게 임수, 예, 월제, 임수, 여기 시청간의 임수. 그런데 이분이 대운에서 수기운이 들어왔어요. 30년간 어마무시 부를 이루었어요. 진짜 겁나게 큰 부자가 됐거든요. 수천억? 예, 수천억 부자가 된 분이 계십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분은 대운이 잘 받쳐준 거죠. 근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 대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운의 흐름이 잘못하면 또 한순간에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운까지 잘 봐야 됩니다. 이 종격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줄 때, 종격인 분 임상할 때요. 그 다음에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지 6합의 임상 메커니즘, 답답함과 묶임이 먼저예요. 합의 진정한 본질은 답답함과 구속이 먼저입니다. 합으로 묶여있다는 것은 특정 환경, 직업, 인간관계 굴레에 매여 있어 항상 벗어나고 싶지만 그 타성,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구조예요.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합의 또 역할입니다. 합이 이루어졌을 때 특성.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죠. 만약에 진유합으로 묶였는데 이 진토가 관성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금이 재성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관하고 재성하고 묶여 있어요. 그럼 어디에요? 회사에서 돈 벌어야 되죠. 회사에서 돈 벌어야죠. 그래서 조직, 직장에 묶여 돈을 버는 구조예요. 월급쟁이 직장인. 또는 자기가 뭐 자영업을 한다든가 자기가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요 사업을 할 때 주로 어디하고 관련돼서예요? 관하고 관련돼서예요. 즉 국가기관, 공공기관하고 관련돼서 하는 거예요. 공기업에서 뭐 발주했는데 거기서 하청을 받아서 한다든가, 여하간 공기업, 어떤 국가, 어떤 기관, 공적인 기관하고 연결된 자기 자영업을 하는 사람, 뭐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역시 관성과 재성이 만난 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럼 인성과 비겁이 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업장 문서와 동료, 직원이 묶인 구조죠. 그래서 동업도는 직원을 두고 운영하는 사업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신형은요, 형이면서 또한 이건 합이에요. 그런데 사와 신이 만나면 일단 형이 먼저 발동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합이 되기 전 형이 먼저 작용하므로 뭐 갈등, 수술, 조정, 묶여 있으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갈등하는 애증의 관계예요. 사신으로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서로가 갈등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묶여서 맨날 서로 힘들게 닥닥 볶는 과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격국은 성공의 등급표가 아니고 삶의 방식, 육합은 화목보다는
묶여있는, 현실을 묶는 결합 구조라는 거예요. 답답함 이런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자, 30대 여성 사례에 아까 식상격이라고 했고요. 월지에서 비겁은 제외입니다. 지장간 통근 방금 얘기했죠. 여기가 1순위의 월지 지장간, 그 다음에 2순위는 시주 지장간, 3순위가 연주 지장간, 4순위가 일주 지장간입니다. 그래서 시지 진토에 강력한 뿌리를 내린 간목이 주도함으로, 즉 아까 여기 을목이 있었죠. 을목, 요 을목과 이렇게 간목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격이 돼서 이 사람이 가야 될 길은 뭐예요? 본인의 기획력, 창작 기술을 바탕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명식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회사를 다니는데 기획 파트, 게임 기획 파트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방향대로 잘 살고 있죠. 방향대로 잘 살면, 자기 인생의 지도대로 잘 살면 크게 어려울 게 없이 무난하게 간다는 겁니다. 무난하게 간다는 게 모든 게 다 된다는 건 아닙니다. 뜻대로. 그냥 상대적으로 괜찮게 자기 길을 잘 찾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를 각색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30대 IT 게임 기획자 A씨,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40대 이후 독립 스튜디오를 차려 창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본인이 돈을 직접 추구하는 재성형 사업가인지 콘텐츠 제작 기술을 써야 하는 식상형 전문가인지 혼란스러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요 을개무 이렇게 해서 식상격이 됐잖아요. 그래서 A씨 사주의 월지 요 신금 밑에 있는 임수는 비겁이라 격이 되지 않아요. 여기 임수가 있으면 나하고 같아, 일간하고. 그러면 이거는 쓰지 못해요. 그래서 시간의 병화 재성은 연지 무토라는 가장 약한 토대 위에 뿌리를, 요거는 뭐 읽지 맙시다. 요건 뭐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식상격이니까 자신의 기획력과 콘텐츠 제작 능력을 미천 삼아 성취를 이루는 식상격 전문가예요. 그리고 이분한테 이 병화는 재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언제쯤 되겠어요? 40대 뭐 후반? 이쯤부터는 이 재성을 보니까 뭐겠어요? 삶이 이 유금으로 오면서 한 40대쯤 되면 자기 사업 하려고 그랬죠? 자기 사업. 예. 왜냐하면 물론 여기 관이 2개 있어요. 관이 2개 있으니까 직장 생활도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병화 재성을 봐야 되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미가 강하겠죠. 또한 여기서 진유합이잖아요. 그러면 관하고 유금은 인성이에요. 그게 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자격증을 따는 거죠. 자격증을 따서 자기 사업을 하든가, 식상격이니까. 예? 아니면 만약에 이 사람이 관격이라면 직장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식상격이기 때문에 이 관을 고지고대로 꼭 직장이라고만 해석하면 안 돼요.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관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뭐 직장에 있을 수도 있죠. 있기는. 근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직장 속에 있어야 돼. 아니면 어떤 자기가 자격증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직장이 아닌 뭔가 국가와 관련된 국가 뭐 공공기관과 관련된 사업을 따와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자격증이 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이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이 뭐 독립 스튜디오를 차린다 했으니까 스튜디오 관련 이런 차리는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본인이 그걸 차리려면 뭔가 임대도 해야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인성으로 쓰는 거잖아요, 서류가. 예, 그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뭐 30 초반인데 벌써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그때 상황을 가면 뭔가가 이렇게 변화되고 그런 시점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맨날 무슨 명리 상담 받기도 애매하잖아요. 본인이 본인 걸 해석할 줄 알면 그 시점 가서 내가 요런 글자가 있으니까 인생에 이렇게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판단들이 설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주는 자기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 독립하더라도 단순 재테크나 유통이 아닌 본인의 고유한 기획 기술을 사업의 중심에 두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의 존재만으로 제 성격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격국 판단. 예. 그렇게 해서 오늘은 격국과 임상사례 하나로서 7강의 원편 1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길령명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